사기, 항우 본기. 항적은 하상 사람이다. 차를 우라고 했다. 처음 본기했을 때 나이 24이었다. 그의 숙부는 항량이었고 항량의 부친은 초의 장군 항연으로 진의 장수 왕전에게 죽임을 당했다. 항씨는 대대로 초나라 장군으로 항 지역에 봉해졌으므로 성을 항씨라 했다. 항적은 어려서 글을 배웠지만 끝내지 못했고 검술을 배웠는데 이 또한 마치지 못했다. 항량이 화를 내자 항적이 말했다. 글은 이름만 쓸 줄 알면 되고 검은 한 사람만 상대하니 배울 것이 못 됩니다. 만인을 상대할 공부를 하겠습니다. 항량은 항적에게 병법을 가르쳤더니 항적이 아주 좋아했다. 그러나 대략만을 알고는 끝까지 배우려 하지 않았다. 항량이 역양현에서 체포된 적이 있었다. 기현의 옥연 조구에게 부탁해서 역양의 옥연 사마흔에게 글을 보내 무마시켰다. 항량은 사람을 죽이고 항적과 원수를 피해서 오중으로 갔다. 오중의 사대부들은 모두 항량보다 못했다. 오중의 요역과 상례는 항량이 주관하면서 은근히 병법대로 사람들을 배치해서 그 능력을 살폈다. 진시황이 회계산을 유람하고 절강을 지날 때 항량과 항적이 함께 구경했다. 항적이 말했다. 저 자리는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항량이 그 입을 막으며 말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삼족이 멸한다. 항량은 이후 항적을 달리 보게 됐다. 항적은 키가 8척이 넘었고 힘은 솥을 들어 올렸다. 용기가 남달라 오의 자제들은 항적을 두려워했다. 패공 유방은 이튿날 아침 기병 100명을 데리고 항우를 만나러 왔다. 홍문에 이르러 사죄하며 말했다. 신은 장군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진을 쳤습니다. 장군은 하북에서 신은 하남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먼저 관중에 들어와 진을 깨게 됐고 다시 이곳에서 장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자의 이간질 때문에 장군과 신의 사이에 틈이 생겼습니다. 항우가 말했다. 그건 패공의 좌사마인 조무상이 한 말이요. 아니면 이 항적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겠소? 항우는 이날 패공과 함께 술을 마셨다. 항왕과 항백은 동쪽을 향해 앉고 아버는 남쪽을 향해 앉았다. 아버는 범중이다. 패공은 북쪽을 향해 앉고 장량은 서쪽을 향해 배석했다. 범증이 항우에게 눈짓을 하면서 옥결을 3번 들어 보였다. 항우는 말없이 응대를 안 했다. 범증이 일어나 나가 항장을 불러 말했다. 군왕이 결단을 못하니 들어가서 축수를 올려라. 축수가 끝나면 건물을 자청해서 그 자리에서 패공을 찔러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장차 그의 포로가 될 거다. 항장이 바로 들어가 축수를 올렸다. 축수가 끝나자 말했다. 군왕과 패공이 술을 드시는데 군중에 즐길 거리가 없으니 건물을 출까 합니다. 항우가 그렇게 하라고 하자 항장은 검을 뽑아 춤을 췄다. 항백도 검을 빼서 춤을 추면서 몸으로 계속 패공을 막았다. 항장은 찌를 수가 없었다. 장량은 군문으로 나가서 번쾌를 찾았다. 번쾌가 오늘 일은 어떻게 돼가는지 물었다. 장량이 말했다. 몹시 위급하오. 지금 항장이 건물을 추는데 아무래도 속셈이 패공을 노리는 것 같소. 번쾌가 말했다. 그건 급박한 일입니다. 신이 들어가서 목숨을 함께 하겠습니다. 번쾌는 검을 차고
방패를 들고 군문으로 들어갔다. 창을 든 위병이 못 들어가게 하자 번쾌가 방패를 돌려쳐 위병을 쓰러뜨렸다. 번쾌가 장막을 젖히고 들어가 서쪽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섰다. 항우를 노려보는데 머리카락은 곤두서고 눈꼬리는 찢어졌다. 항우가 검을 짚고 무릎을 굽힌 채 앉아서 객은 누구인가 하고 물었다. 장량이 말했다. 패공의 참승 번쾌라는 자입니다. 항우가 말했다. 장사로구나. 술을 한 동이 내려줘라. 술이 나오자 번쾌는 고맙다고 절을 한 다음 일어나 선체로 마셨다. 항우가 돼지 다리를 주라고 하자 생돼지 다리가 나왔다. 번쾌가 방패를 땅에 엎어서 돼지 다리를 올려놓고 검으로 베어 먹었다. 항우가 장사로다 더 마실 수 있겠는가 물었다. 번쾌가 말했다. 신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데 술을 사양하겠습니까? 진왕은 승냥이 같은 마음으로 다 죽이지 못할까 걱정하듯 사람을 죽였고 다 처벌하지 못할까 걱정하듯 형벌을 가해서 천하가 모두 그를 배반했습니다. 회양께서는 장수들과 약속하길 먼저 진을 깨고 함양에 들어간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지금 패공께서 먼저 진을 격파하고 함양에 들어갔습니다. 털끝도 건들지 않고 궁시를 봉쇄한 뒤 패상에 주둔하면서 대왕을 기다렸습니다. 장병을 보내 관문을 지키게 한 것은 다른 도적의 출입을 대비한 것입니다. 수고와 공로가 이렇게 큰데도 제후로 봉하는 상은 고사하고 이간질 말을 듣고 공을 세운 사람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건 진의 망조를 따르는 겁니다. 대왕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우는 대답 없이 앉으라고 말했다. 번쾌가 장량을 따라가 앉았다. 번쾌가 앉자 패공이 측간에 간다며 일어나 번쾌를 밖으로 불러냈다. 패공이 나간 뒤 항우는 도위 진평에게 패공을 불러오게 했다. 패공이 말했다. 지금 나오면서 인사도 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좋은가? 번쾌가 말했다. 큰 일을 할 때는 작은 일 돌보지 않고 큰 예법에서 작은 예절은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저쪽은 칼과 도마 같고 우리는 물고기나 육고기 같은 처지인데 무슨 인사입니까? 패공이 떠나면서 장량을 남겨두어 사죄하게 했다. 장량이 물었다. 대왕께서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습니까? 패공이 말했다. 내가 벽옥 한 쌍을 갖고 왔는데 이건 항왕에게 드리려는 것이요. 옥도 한 쌍은 아보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 환한 모습을 보고는 드리지 못했소. 공이 내 대신 드리시오. 장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때 항우의 군대는 홍문에 주둔하고 있었고 패공의 군대는 패상에 주둔한 채 서로 40리 떨어져 있었다. 패공은 수레와 말을 놔둔 채 몸만 빠져나와 혼자 말을 탔고 번쾌, 하우영, 근강, 기신 등 네 사람은 검과 방패를 들고 걸어서 여산을 내려와 지양으로 통하는 샛길로 갔다. 패공이 장량에게 말했다. 이 길로 우리 군영까지는 20리에 불과하니 내가 군영에 도착할 즈음에 공도 들어가시오. 패공이 샛길로 군영에 도착할 무렵 장량이 들어가 사죄하며 말했다. 패공께서 취기를 이기지 못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신도로 벽옥 한 쌍을 대왕께 바치게 하고 옥도 한 쌍은 대장군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항우가 패공은 어디 계신가 물었다. 장량이 대답했다. 대왕께서 잘못을 지적하신다 하니 혼자 몸을 빼서 벌써 군영에 도착했을 겁니다. 항우는 벽옥을 받아 자리에 놓았다. 아보는 옥들을 땅바닥에 놓고 검을 뽑아 내리치며 말했다. 아하, 어린애하고 일을 도모하는 게 아닌데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패공이다. 우리는 이제 그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패공은 군영에 도착하자마자 조무상을 죽였다.
며칠 뒤 항우는 군대를 끌고 서쪽 함양을 치고 항복한 진의 왕 자영을 죽였다. 진의 궁실을 불태워 그 불은 석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 재물, 보석, 부녀자를 거두어 동쪽으로 향했다. 누군가가 항우에게 제안했다. 관중은 산과 강이 사방을 막고 있고 기름지니 도구로 삼아서 패왕이 될 만한 곳입니다. 항우는 진의 궁실이 다 불탄 것을 본 데다 동쪽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말했다. 부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 누가 알아주겠는가? 제안을 한 자가 말했다. 초나라 사람들은 목욕한 원숭이가 모자를 쓴 꼴이라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를 삶아 죽였다. 항우의 군대는 해하에 진지를 구축했지만 병사는 적고 양식은 떨어진 채 한군과 제후군에게 몇 겹으로 포위당했다. 밤이 되자 한군 쪽 사방에서 초의 노래가 들렸다. 항우가 크게 놀라며 말했다. 한군이 벌써 초를 손에 넣었단 말인가? 어찌 이렇게 초의 사람들이 많은가? 항우는 밤중에 일어나 군막에서 술을 마셨다. 우라는 이름의 미인이 있어 함께 따라다녔고 추라는 이름의 준마가 있어서 항상 타고 다녔다. 항우는 침통한 심경으로 노래를 지어 불렀다. 기세는 산을 뽑고 온 세상 뒤덮어도 시기가 불리하니 천리마도 멈춰섰다. 멈춰선 천리마는 어찌할 수 있겠지만 우희여 우희여 그대를 어찌하리. 몇 번이고 노래를 부르니 미인도 이에 화답했다. 항우가 눈물을 흘리며 울자 좌우 모두가 눈물을 흘릴 뿐 고개를 들어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다. 드디어 항우가 말에 오르고 휘하 장사 800여 명도 말에 올랐다. 그날 밤으로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날이 밝은 뒤 한군이 이를 알고는 기장 관영에게 5천 기병으로 추격하게 했다. 항우가 회수를 건널 때 남은 기병은 100명 정도였다. 항우가 음릉에서 길을 잃고는 농부에게 물었더니 농부는 왼쪽으로 가라고 속여서 말했다. 왼쪽으로 달려갔더니 큰 늪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한군에게 추격을 당했다. 항우는 다시 병사를 이끌고 동쪽의 동성에 이르렀다. 겨우 28기가 남아 있었다. 한의 기병은 수천 명이 추격해오고 있었다.